언니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야. 미안해. 하선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교복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어요. 하선이는 그 교복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교복을 입고 언니처럼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니 언니와 거의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하선이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언니 대신 학교에 갈게. 조금만 참아줘. 서울 시내 한종합병원의 정형외과 병동. 오후 4시. 복도를 따라 흐르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찡하게 자극합니다. 병실 문패에는 강하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햇살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병실 안침대에 누워있는 하은의 오른쪽 다리에는 하얀 깁스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 마치 하얀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죠. 언니! 하선이의 목소리가 병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마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선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언니의 모습을 조용히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윈 얼굴, 파리해진 입술, 그리고 손톱 주변에 남아있는 작은 상처들. 하선이의 시선이 언니의 손에 머물렀어요.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고 몇 개의 손가락 끝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야. 하선이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쌍둥이 자매였지만 하선이는 항상 언니보다 강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을 했고 무릎 부상 이후에는 양궁으로 전향해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랐죠. 반면 하은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했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몹시 어려워했습니다. 하선이의 시선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일기장으로 향했어요. 분홍색 표지에 작은 자물쇠가 달린 언니가 중학교 때부터 써온 바로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하선이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집어들었죠. 미안해. 언니! 하지만 알아야만 하겠어. 일기장을 펼치자 언니의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하선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오늘도 박소희가 내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최지수는 그걸 보고 비웃었다. 나는 그냥 혼자서 묵묵히 주워 담았다. 아이, 이다솜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아프다고 말했더니 이 정도도 아파하면서 더 세게 잡아당겼다. 머리카락이 몇 움큼 뽑혔다. 오늘은 급식을 먹지 못했다. 소희가 내 식판을 엎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머, 실수라고 말했지만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거다.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했지만 증거가 없... 하선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언니가 겪었던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죠. 이제는 학교에 가는 것이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에 갈 때까지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심장이 쿵쾅거린다. 하선이가 있었다면 나를 도와줬을 텐데. 하지만 하선이에게는 말할 수 없다. 하선이는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용감하다. 이런 나를 보면 분명 실망할 거야. 하선이는 일기장을 탁 덮고 고개를 들었어요. 하은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하선이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언니,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하선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교복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어요. 하선이는 그 교복을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쌍둥이 자매였지만 하선과 하은은 미묘하게 달랐어요. 하선이가 조금 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양궁으로 다져진 단단한 체격 때문이었죠. 하지만 얼굴은 정말이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 닮았어요. 하선이는 교복을 입고 머리를 언니처럼 얌전히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니 언니와 정말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하선이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대신 갈게. 언니, 난 널 지켰어야 했어. 하선이는 언니의 가방을 메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싸늘한 복도를 걸으며 하선이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언니를 괴롭혔던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언니에게 했던 짓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면서 하선이는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어요. 가해자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소희, 최지수, 이다솜. 하선이는 그 이름들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강하은이야. 그리고 너희들 우리 언니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받게 될 거야. 다음날 아침 7시 30분 하선이는 언니의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언니처럼 단정하게 언니가 자주 쓰던 연한 핑크색 립밤을 발랐어요. 거울 속 모습은 완벽한 강하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선이의 마음속에는 언니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죠.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선이는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특히 지난달에 쓰인 부분은 정말이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박소희가 내게 너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 다 망친다고 말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 탓일까? 최지수는 맞아. 좀 밝게 살아봐라고 덧붙였. 밝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밝게 살 수 있는 거지? 버스가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하선이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었죠. 드디어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말입니다. 2학년 3반 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선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하선이에게로 휙 쏠렸어요. 평소에 하은이라면 이런 시선을 받자마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겠지만 하선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교실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하은아 벌써 나왔어? 박소희의 목소리였어요. 하선이는 고개를 돌려 박소희를 바라봤습니다. 키 160cm 정도의 단발머리.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박소희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하지만 하선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잔인함을 말이죠. 괜찮아졌어. 하선이는 최대한 하은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평소의 하은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박소희를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본 것이었죠. 박소희는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가소롭다는 듯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실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싶었나 보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나온 거야. 교실 앞 몇몇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하선이는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를 똑똑히 기억해뒀습니다. 언니를 괴롭히는데 동조했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하선이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면서 교실을 쓱 둘러봤습니다. 최지수는 창가 쪽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무표정한 얼굴로 하선이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죠. 이다솜은 교실 가장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선이가 지나갈 때 일부러 발을 쭉 뻗어서 걸리적거리게 했습니다. 하선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최지수가 음료수 한 병을 들고 다가왔어요. 겉보기에는 친절한 제스처처럼 보였지만 하선이는 언니의 일기장에서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최지수의 실수에 대해서 말이죠. 하은아, 목마르지? 이거 마셔. 최지수가 음료수를 건네면서 일부러 하선이의 교복 소매 쪽으로 슬쩍 기울였어요. 평소에 하은이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테지만 하선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손을 움직여 음료수를 낚아챘습니다.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말이죠. 최지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평소에 하은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최지수는 곧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사신경이 제법인데 병원에서 무슨 특훈이라도 받았냐. 교실 한편에서 누군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영이었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지만 관찰력은 남달랐죠. 뭔가 좀 다른데 그 말을 들은 하선이는 순간 긴장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들킬 거라면 그 전에 할 일을 전부 다 끝내야 했거든요. 첫 번째 교시가 시작되기 전 하선이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도 끝에 있는 체육 창고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하선이는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해자들의 이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최지수, 박소희,
김민준, 정세라, 이다솜. 각 이름 옆에는 그들이 했던 짓들이 날짜와 함께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선이는 볼펜을 꺼내서 그 이름들을 하나씩 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어떻게? 어디서? 이제 내가 정해? 하선이의 목소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가 당했던 일들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정확히 그리고 처절하게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체육 창고에서 나오면서 하선이는 복도를 걷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평범해 보이는 고등학생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분명 언니를 괴롭히는데 동조했던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방관했던 아이들도 있고 모른 척했던 아이들도 있겠죠. 하선이는 언니의 교복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이제부터 벌어질 모든 일들을 기록해둘 생각이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언니에게 들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하선이는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먼저 최지수부터 시작할 거예요. 가장 교묘하고 은밀하게 괴롭혔던 바로 그 최지수를 말입니다. 그 다음은 박소희, 마지막은 이다솜. 순서도 중요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이다솜은 맨 마지막에 남겨둬야 했거든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하선이는 마음속으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전부 다 해결해 줄게. 점심시간이 되자 하선이는 언니의 가방을 메고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하선이는 언니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내용을 떠올렸어요. 특히 최지수에 관한 부분을 말입니다. 최지수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지만 가장 교묘하게 나를 괴롭힌다.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는 순간을 노려서 아주 작은 괴롭힘을 반복한다. 음료수를 일부러 흘려서 내 교복을 더럽히거나 지나가면서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히거나 내가 떨어뜨린 물건을 일부러 밟고 지나가기도 한다. 급식실 입구에서 식판을 받으면서 하선이는 최지수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최지수는 박소희, 이다솜과 함께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지만 하선이가 지나갈 때마다 힐끔힐끔 시선을 보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선이는 일부러 그들과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언니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죠. 평소 하은은 가능한 한 그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서 조용히 없는 듯이 식사를 했거든요. 하은이, 오늘 우리 근처에 앉네. 박소희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 하선이를 바라봤어요. 하선이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음료수 한 병을 들고 하선 쪽으로 다가왔어요. 겉보기에는 친절한 모습이었지만 하선이는 그 진짜 의도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이거 마셔. 병원밥만 먹어서 입맛이 없을 것 같아서 최지수가 하선이의 식판 위로 음료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흘려서 하선이의 교복을 더럽히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하선이는 재빠르게 식판을 옆으로 쓱 옮겼습니다. 음료수는 그대로 바닥에 콸콸 쏟아져 버렸어요. 아, 미안해. 실수했네? 최지수가 능청스럽게 사과했지만 그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에 하은이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텐데 오히려 하선이가 더 빠르게 대처한 것이었거든요. 하선이는 최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가끔 실수하거든. 그 말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최지수도 그것을 알아챘는지 순간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급식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하선이는 복도 한편에서 최지수와 박소희가 소곤소곤 속삭이는 모습을 봤어요. 분명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더 좋았죠.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하선이는 일부러 늦게 교실을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조용해진 교실에서 하선이는 최지수의 책상으로 향했어요. 언니의 일기장에 따르면 최지수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과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선이의 눈에 띈 것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다른 학생들에 대한 험담과 비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물론 하은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강하은은 진짜 답답하다.
맨날 구석에 쭈그려 있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고 좀 당당하게 살면 안 되나? 우리가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혼자 피해망상에 빠져 있어. 진짜 짜증나. 하선이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대신 다른 행동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수첩의 모든 내용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었죠. 그날 밤, 하선이는 집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학교 폭력 고발 계정을 만들고 낮에 찍어둔 사진을 올렸어요. 물론 최지수의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학교 내부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겨뒀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남 괴롭히는 거. 그렇게 재밌었어 이제. 너희 차례야.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하선이는 댓글들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실화임 어느 학교인지 알 것 같은데? 헐, 진짜 강하은이 복수 시작한 거. 이거 최지수 맞지? 걔 원래 저런 애였어. 소름. 아우체우. 댓글이 늘어날수록 하선이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지수 하나만으로는 언니가 당했던 그 끔찍한 고통을 모두 갚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하선이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이 하선이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묘한 시선이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최지수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박소희와 이다솜은 평소보다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교시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나서 최지수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분명 밤새 울었을 거라고 하선이는 생각했습니다. 최지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자마자 하선이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선이는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듣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최지수의 모든 반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최지수가 하선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심스럽고 불안한 표정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죠. 하은아, 혹시 어젯밤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 봤어? 하선이는 전혀 모르는 척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글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최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힘없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하선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최지수가 지금 얼마나 지독한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말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학교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최지수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로 쫙 퍼져나갔고 아이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흐깃거렸어요. 평소 조용하던 최지수는 더욱더 움츠러들었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선이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박소희 차례였습니다. 언니의 일기장에 따르면 박소희는 가해자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였죠. 다른 아이들을 교묘하게 부추겨서 하은을 괴롭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소희는 직접 손을 대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도록 유도한다. 하은이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좀 밝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목요일 오후 하선이는 일부러 박소희가 자주 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소희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특히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하선이는 박소희가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고 언니의 교과서를 펼쳐놓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박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하선이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소희의 가방을 재빠르게 뒤져서 그녀의 다이어리를 찾아냈죠.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예상했던 대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비방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하은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가혹했어요. 강하은은 진짜 답답해 죽겠다. 맨날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관심받고 싶어 한다. 우리가 좀 관심 가져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움츠러든다. 진짜 짜증나게. 차라리 전학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반 분위기만 다운시킨다. 하선이는 그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다이어리를 원래 자리에 감쪽같이 다시 넣어뒀습니다. 박소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하선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선이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박소희의 다이어리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 외에도 더 직접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었어요. 바로 녹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선이는 언니의 교복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박소희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진짜 속내를 녹음할 계획이었어요. 점심시간 하선이는 일부러 박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에 하은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소희야, 나 좀 이상한 질문해도 될까? 박소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하선이를 바라봤어요. 평소 하은이 먼저 말을 꺼낸 경우는 거의, 아니 전혀 없었거든요. 너, 뭔데 나? 혹시 너희들한테 방해가 되는 것 같. 박소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능숙하게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하은아,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냥.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하은아,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친구로서 걱정해 주는 건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받아들여. 박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평소 다른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진짜 모습이었죠. 너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가 맨날 무겁잖아. 좀 밝게 살면 안 돼. 맨날 구석에서 우울하게 쭈그려 있으면 보는 다른 애들도 기분 나빠진다고. 하선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녹음기가 이 모든 말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테니까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진짜 미안하면 좀 바뀌어봐. 우리도 너한테 관심 가져주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맨날 피하기만 하잖아. 박소희의 말에는 진짜 속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 뻔뻔한 논리와 함께 말이죠. 그날 오후 하선이는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박소희의 다이어리 사진과 함께 말이죠. 게시물 제목은 이랬어요. 친구를 걱정해준다면서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빗발치듯 달렸고 공유 수도 순식간에 늘어났어요. 와, 이거 완전 두 얼굴 아니냐.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박소희 맞지 진짜 성격 더럽. 하은이 진짜 불쌍하다. 저런 애들한테 계속 괴롭힘 당했구나. 하지만 하선이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다른 반응들이었어요. 요즘 학교 폭력 문제 진짜 심각하네.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니. 이거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금요일 아침 학교에 도착한 하선이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하선이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동정과 관심, 그리고 약간의 경외심이 섞인 시선이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박소희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최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하선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강하은 맞나 뭔가. 완전 달라 보이는데 쌍둥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진짜야. 하선이는 그 속삭임들을 들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정체가 들킬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복도 한편에서 서준영이 하선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의 찬빛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모든 진실을 눈치챈 것 같았죠. 월요일이 되자 학교 전체가 그야말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온라인에 퍼진 게시물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몇몇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선이가 교문을 통과할 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하선이는 학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모두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진짜 하은이가 복수한 거 맞대 아니야. 쌍둥이래. 언니가 왕따 당해서 양궁 선수인 동생이 대신 복수하러 온 거래. 헐. 대박.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하은이가 아니라 하선이었다는 거네.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하선이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이다솜을 상대하는 것이었죠. 교실에 도착하니 최지수와 박소희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다솜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하선이는 그녀의 눈에서 날카로운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시가 시작되기 전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반과 관련된 일로 학교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상담이 있을 예정이니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교실 안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학생이 하선이를 바라봤고 하선이는 그 모든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이다솜이 하선이에게 다가왔어요. 평소 하은에게 보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적대적인 눈빛이었죠. 너 정말 강하은 맞아. 이다솜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잔뜩 섞여 있었어요. 하선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것들. 전부 네가 한 짓이지. 이다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선이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다솜은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웃기지 마. 나는 다 알고 있어. 너 강하은 아니잖아. 그 순간 교실 안의 모든 학생이 하선과 이다솜을 바라봤어요. 싸늘한 정적이 흘렀고 하선이는 마침내 가면을 벗을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아. 나는 강하은이 아니야. 하선이의 고백에 교실 안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하선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강하선, 하은이의 쌍둥이 동생이야. 우리 언니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나는 전부 다 알고 있어. 이다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가지고 논 거네. 이게 뭐야? 무슨 복수극이라도 찍어. 복수라고 하기보다는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선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다솜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선이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해. 우리가 하은이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하선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우리 언니가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알아? 그게 단순한 다리 부상인 줄 알아? 아니, 너희들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계단에서 구른 거야. 하선이의 외침에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다솜의 얼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할 말 없어. 그럼 내가 대신 말해줄. 매일매일 우리 언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모든 일들 말이야. 하선이는 언니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내용들을 하나씩 똑똑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때마다 이다솜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정확히 기억해서 읊었습니다. 이다솜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주변 학생들도 그 끔찍한 내용을 들으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건 다 과거 일이잖아. 이제 와서 왜 그런 걸 들춰내는 거야? 이다솜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예전과 같은 당당함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과거 일이라고 우리 언니한테는 지금도 매일 매표 현재 진행형이야.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학교에 가는 걸 지옥처럼 두려워해. 그게 과거 일이라고 생각해. 하선이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냉정하게 계획을 실행해 왔지만 이다솜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이다솜, 그만해. 이미 다 끝났어. 서준영의 말에 이다솜이 획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영, 너까지 제 편을 들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 하은이가 힘들어하는 거. 서준영의 말에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저 모른 척 외면했던 것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교실 안의 긴장감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하선과 이다솜의 대치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도 다른 반 학생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다솜은 여전히 하선 앞에 서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당당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동조하던 시선이 아니라 차갑고 비판적인 실망스러운 시선이었. 너? 정말 하은이 동생이라고 이다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괴롭혔던 상대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응, 나는 강하선이야. 양궁 국가대표 상비군이고 우리 언니를 괴롭힌 너희들을 단 한순간도 용서할 생각이 없어. 하선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하은을 흉내내려는 조심스러움이 없었어요. 본래의 강하고 단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급식실에서 식판을 들고 돌아온 한 학생이 교실 입구에서 멈춰섰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다솜은 그 학생이 들고 있는 젓가락을 보고 갑자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양궁 국가대표와 웃기네. 그래서 뭐 할이라도 쏘시게 우리한테. 이다솜이 그 학생 손에서 젓가락 한 짝을 휙 낚아채더니 하선이에게 냅다 던져버렸어요. 젓가락은 하선이의 어깨를 스치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넌 끝까지 아무것도 못해. 멍청이처럼. 그 순간 하선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선이는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조용히 주워들었고 교실 앞쪽 칠판을 쏘아봤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이 숨을 죽이고 하선이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하선이는 젓가락을 들고 조준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치 활을 당기듯이 말이죠.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보여. 하선이 젓가락을 던지는 순간 교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휙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젓가락은 정확하게 칠판 맨 끝쪽으로 날아가 칠판 테두리에 퍽 하고 밝혔습니다. 아주 깊숙이 밝혀서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로요.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다솜은 입을 떡 벌린 채 칠판에 밝힌 젓가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모두 경악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와, 미쳤. 진짜.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교실에 얼어붙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진짜 양궁 국가대표라더니. 헐, 젓가락으로 저게 가능해. 완전 영화 아니냐. 학생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선이는 여전히 이다솜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지. 이다솜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만만하고 약해 빠진 강하은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강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두려울 정도로 차분한 사람 말이죠. 그때 복도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함께 교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담임 선생님이 교실 안의 흉흉한 분위기를 파악하려 했지만 학생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칠판에 밝힌 젓가락을 바라봤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그 젓가락을 보고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선이 앞으로 나서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하은이, 네가 왜 이런 일을? 저는 강하은이 아닙니다. 강하선입니다. 하선이의 고백에 선생님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학교 폭력 문제와 이 모든 상황을 연결해서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네. 제가 언니 대신 학교에 다녔습니다. 우리 언니를 괴롭힌 아이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들의 잘못을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선이의 말에 교실 안의 학생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죠. 이다솜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이렇게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뀐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몇 명의 어른들도 함께 왔는데 아마도 교육청 관계자들인 것 같았어요. 학생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선과 이다솜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강하선 학생이군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하선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이쪽을 촬영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젓가락이 칠판에 밝힌 그 충격적인 장면이 이미 영상으로 찍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선이는 이것 또한 자신의 계획 중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이 일은 학교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선이가 교무실에 앉아 있을 때 밖에서는 이미 세상이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칠판에 밝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젓가락 킬샷이라는 이름으로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고 실시간 검색어에는 쌍둥이 복수극, 양궁 국가대표 학폭, 강하선 같은 키워드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선이는 교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학생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모두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짜릿한 통쾌함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진짜 대박이다. 젓가락 하나로 저렇게 할 수 있다니? 양궁 국대라더니 진짜였네. 클래스가 다르다. 이다솜 완전 쌤통이지. 맨날 다른 애들 괴롭히고 다니더니. 하선이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시원한 만족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집에 가는 길에 하선이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었어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들이었죠. 하선이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선이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언니에게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빠짐없이 알려줘야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하은이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바로 하선이의 그 젓가락 킬샷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언니! 하은이 고개를 들어 하선이를 바라봤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언니의 텅 비었던 눈에서 생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선아, 이게 다 진짜야. 언니, 내가 대신 가서 그 애들한테 똑같이 해줬어.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줬어. 하은의 눈에 눈물이 방울방울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고마워. 하선아, 정말 고마워. 두 자매는 오랫동안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들이 그 따뜻한 포옹 속에 전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선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지막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선입니다. 며칠 전부터 제 쌍둥이 언니 강하은을 대신해서 학교에 다니며 언니를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그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지, 그리고 가해자들이 얼마나 무감각하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어야 할 교실이 지옥 같았고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이 가장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 언니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통을 홀로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 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방관하는 것도 가해에 동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알리고 다닐 생각입니다. 제가 가진 작은 능력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학교 폭력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언니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 하선이는 댓글들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지하고 무거운 댓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제부터라도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전수조사했으면 좋겠다. 불안해서 학교 보내겠나? 댓글들을 읽으면서 하선이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에서 시작된 일이 사회적인 각성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하선이가 일어나니 집 앞에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이었죠. 아침 뉴스에서는 양궁 국가대표, 학폭 피해자 쌍둥이 언니 위에 통쾌한 복수극 벌여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고 있었고, 교육부에서는 긴급 브리핑을 준비한다는 속보도 들려왔어요. 하선이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학교에 가서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하선이가 다시 학교에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학교 측에서는 보안 요원을 배치해서 출입을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하선이의 등장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지만 하선이는 담담하게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하선이는 벽에 붙어있는 새로운 포스터들을 봤어요. 학교폭력 신고센터, 익명 상담 전화, 함께 만들어요. 안전한 학교 같은 문구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죠. 교실에 들어서니 칠판 한쪽에 여전히 그날의 젓가락이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학교 측에서 경각심을 위해 일부러 그대로 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누군가가 작은 쪽지를 붙여놨어요. 누군가가 참아낸 시간, 누군가는 기억조차 못했.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기로 했. 아이셔미. 하선이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뭉클 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최지수와 박소희는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다솜은 여전히 학교에 나오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다른 학생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서준영이 하선이에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던 그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선아, 네가 한 일 정말 대단했어. 고마워. 준영아, 그런데 너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 언니가 힘들어하는 거. 서준영의 얼굴에 미안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맞아.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모른 척했지.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이제는 어때? 바뀔 거야. 나도 바뀔 거고 우리 모두 바뀔 거야. 네가 보여준 용기 때문에.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주목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학교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학교 폭력 실명제와 전담 상담사 배치, 그리고 매월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술렁거렸어요.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모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또한 교육부에서는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강하선 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가져온 아주 소중한 결과입니다. 선생님이 하선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을 때 교실 안의 모든 학생이 하선이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미안함이 담긴 시선들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에 갔을 때 하선이는 또 한 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고 혼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앉자고 제안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하선이는 교장실에 호출됐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 교육청 관계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선 학생,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당신의 경험과 용기가 고통받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선이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지만 언니와 같은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선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도 함께하고 싶어요. 가해자의 목소리보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나서면서 하선이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교육청의 제안에 대해서 꼭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하은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어요. 깁스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져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학교 어땠어? 많이 달라졌어. 하선아, 정말 많이. 하은이 하선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하선아, 나도 결심했어. 뭘 다시 교복 입을 거야? 이번에는 정말 당당하게. 두 자매는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밝은 해가 뜰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선이의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런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강하선 사태 이후 전국 학폭 실명제 도입 검토. 교육부 학교폭력 척결 의지 천명. 하선이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젓가락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 나라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과 언니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